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효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구직 제한 등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카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과 같은 증거들이 없을 개연성이 높고 다른 성범죄 사건들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비록 증거 수집이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도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CCTV 영상이 어떻게 재판의 결과를 뒤바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린 판결은 2020년 1월에 선고된 강제추행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들 및 피해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경찰에서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서로 상반되는 그런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자 단식반으로 따라 들어와서 자신을 추행하여 이에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붙잡은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고 이후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용무를 마치고 남자 단식반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세면대 앞에서 몸을 밀착하여 입맞춤을 하더니 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라는 말을 하며 화냈고 이에 피고인이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다 같이 듣자 하고 밖으로 나서자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뒤 여자 한식칸으로 밀어넣고 다시 항의하였으며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는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여 피고인의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추행의 장소와 말다툼을 한 장소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여자 한식칸 내에서 추행이가 있었고 세면대 앞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세면대 앞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여자 한식칸 내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판결 주문부터 살펴보면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CCTV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해 사건 당시에 객관적 정황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면적은 가로 3.3m, 세로 1.07m로 약 1평 정도로 매우 협소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는 세면대가, 좌측에는 여자 장식칸이, 우측에는 남자 장식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통풍구가 있었는데 그 통풍구를 자세히 관찰하면 화장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여자 한식칸으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투영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CCTV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파악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6초 뒤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통풍구 부분에서 확인되는 그림자 형상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입장하자마자 여자 한식칸으로 들어갔으며 약 1분 뒤 용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때 영상에서 파악된 그림자의 형상은 2인이 여자 한식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피해 여성 1인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화장실 내에 있는 상태에서 일행 2명도 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CCTV를 재생하여 본 후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여자 한식칸으로 함께 들어온 상태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로 입장하자마자 홀로 여자 한식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림자가 확인되기에 여자 한식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 여성이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고 추행행위를 부인하며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목덜미를 붙잡아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일행 2명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일행 2명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칸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말다툼이 있었다는 장소가 세면대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화장실의 크기가 가로 3.3m, 세로 1.07m로 매우 협소하고 거기에 세면대와 남녀 화장실 칸의 면적까지 고려할 경우 화장실 세면대 앞에 4명의 인원이 함께 서 있을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 세면대 앞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쉽사리 믿을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CCTV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CCTV가 범죄 현장을 그대로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 범행 이후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장소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CCTV 등의 객관적 정보 확보가 사건 결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CCTV 등의 자료를 해당 관리자들에게 요청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CCTV 관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상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게 되면 법원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CCTV 등의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지난 10년간 다수 강력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한 사건의 재구성으로 많은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